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명 영어학원에서 나름 잘 나가는 강사 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또 유복한 집의 외동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한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당연히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준비 탄탄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아는 분의 소개로 현재 7급 공무원인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저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근검절약을 첫 번째 미덕으로 가르치며 키우셨고, 그 가르침 덕분인지 어디 가도 알뜰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네요. 왜? 있잖아요. 돈 좀 있다고 티 팍팍 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들 덕에 저는 다행히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게 잘 컸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 당시 시댁은 농사를 지으시며 무려 삼남인녀란 대식구들 키우셨던 터라 겨우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서 자식들 결혼에 금전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같은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을 거라고,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하시며, 원래 젊을 때는 전부 다 없이 시작해서 하나둘 살림살이 늘려가는 맛에 사는 거라고 하시길래 뭐 딱히 틀린 말도 아니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라도 보태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부모의 속상한 마음이 오히려 저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이해했죠. 어차피 시댁 사정은 일찌감치 남편에게서 대충 들은지라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고, 친정에서 서울에 제 명의 아파트를 하나 사주시기로 해서 별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죠. 그렇게 남편 3천만 원, 그리고 저 3천만 원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여느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두근두근 설레는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7급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 역시 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맞벌이하며 평균 월 300선으로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쉬울 것 없이 풍족했어요.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맞벌이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생활비 문제는 전혀 없던 터라 결혼할 당시에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시부모님에게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태시라고 용돈을 드리자고요. 혹시나 남편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싶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너무 고마워하며 자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 형편이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내색하기가 조금 그랬다며 와이프가 집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용돈까지 드리자는 말을 할 수 있냐며 그동안 혼자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소가리를 제법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부모면 내 부모도 된다, 저는 괜찮다며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과 동시에 시댁엔 매달 50씩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했고, 결혼 3년 차부터는 70만 원, 결혼 5년 차부터 생활비 90만 원씩 드렸네요. 반면 친정에는 출산 이후 아들 봐주시는 감사의 의미로 매달 50만 원씩 챙겨드렸고요. 이것도 참 사연이 길어요. 원래 저희 엄마가 죽어도 안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니들보다 돈 많다며 나는 손주랑 시간 보내는 것만 해도 그냥 좋다고, 절대로 돈 같은 건 안 받는다고 하시길래 저는 알겠다며 그냥 가끔씩 맛있는 거나 사드리려고 했죠. 그랬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자식된 도리로 드리는 거니 제발 조금이라도 받으시라고 간절하게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야 저희 마음이 편하다면서요. 결국 저까지 엄마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월 50만 원으로 서로 합의하고 매달 드리게 된 겁니다. 물론 엄마는 항상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마트에서 과일이며 고기며 잔뜩 싸오셔서 저희가 드린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신세를 지긴 하지만 일단 명목상으로는 양가에 나가는 돈은 저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둘이 합쳐 당시 수입이 월 700 이상이었고 그 흔한 대출금 하나 없다 보니 나름 저축도 하고 부족하지는 않게 생활했어요. 매달 용돈까지는 기대를 안 하셨던 시댁에서도 그때까지는 늘 고마운 며느리라 하시면서 대접해 주셨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없는 살림의 아들 장가 보낼 때 거의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집까지 해온 며느리가 매달 용돈까지 챙겨드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항상 고맙다 미안하다라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죄송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더 해드리지 못해서 말이죠. 그렇게 명절과 제사를 제외하고는 시집살이 크게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돌이하며 살았는데 코로나로 점점 학원 수강생들이 줄어들다가 결국 올해 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고 아이도 때 맞춰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남편의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어린이집과는 달리 12시면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친정엄마에게 정부 맡기는 것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집에서 아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엄마도 쉬게 해드려야겠다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평생 영어로 먹고 살던 덕분에 3개월은 나라에서 실업수당 받으며 살다가 지금은 토익이나 영어과외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부수입으로 벌고 있고요. 그래도 예전보다 벌이가 당연히 확연히 줄어들었겠죠? 둘이 합쳐 월 700 이상 벌다가 이제는 500만 원 정도로 깎이다 보니 조금씩 허리띠를 매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월 90만 원씩 드리던 거 50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과외할 때나 급한 일 있을 때 아직도 우리 아들 봐주시는 친정엄마에게는 월 30만 원씩으로 낮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오히려 자기가 보태주시겠다며 손사래를 치시길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잘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예의란 게 있는 거라고 하며 겨우 설득했네요. 그렇게 한동안 양가 부모님들 모두 잘 이해해 주시는 줄로만 착각을 했는데 시댁에서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조금씩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일단 목소리 톤 자체가 예전에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톤은 찾기가 힘들어졌고 뭔가 사무적이고 건조한 톤으로 바뀌셨죠. 고맙다라거나 미안하다는 말? 당연히 아예 사라졌고요. 전 같으면 제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감싸주시는 건 역시 완전히 사라졌어요. 급기야는 그동안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 못했으니 이제 며느리 노릇 좀 해야 하지 않냐며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고 슬슬 잔소리가 시작되더라고요. 특히 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독 심해졌죠. 전에는 한 달에 두세 통 정도 통화를 하면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전화해야 하지 않겠냐며 대놓고 말씀하시길래 갑자기 왜 그런 요구를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화내시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인자하시던 어머니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정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에게 뒤이어 말씀을 이어하셨는데 네가 일할 때야 바빠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전화라도 자주 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끊으시는 겁니다. 일을 할 때는 몰랐지만 막상 집에 있어 보니 집안일이 끝이 없더군요. 전업주부라고 마냥 자유시간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쁠 때는 엄청 바쁩니다. 당연히 평생 전업이셨던 어머니가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그렇게 조금씩 서운한 감정이 쌓여갈 때 제대로 사건이 터졌네요. 어쩌다가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시게 되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 매달 30만 원씩 드린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 거죠. 분노하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혼자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니네 친정까지 챙기냐고요. 저는 그동안 과외 수업하며 조금이나마 돈을 벌긴 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데다가 굳이 이야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상한 데서 저는 그냥 빵 터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한 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돈 버는 행위를 멈춰서 그런 거구나. 진짜 단순하고 하찮은 이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는 걸 겨우 참았네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요즘 시국이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혼자 벌어오면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너희 친정 잘 산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30만 원을 굳이 매달 드려야 했냐. 혹시라도 네가 내 아들이 번 돈 준다고 고집 부린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사돈이 그러더라. 자기는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는데도 굳이 주더라던데. 네가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함부로 써서 되겠냐 등등 한참을 다다다 쏘아붙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나 드디어 어머니도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조용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네요. 어머님, 그간 그래도 자식 며느리 도리하느라 생활비 매달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반면에 저희 엄마는 우리 아들 출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애기 봐주셔서 그때부터 감사해서 수고비 차원으로 부모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돈 들였던 거예요. 거기다 지금도 간간히 애 봐주셔서 성의 표시만 겨우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 그래도 퇴사하고 과외하면서 조금이라도 제목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제가 번 과외비로 양가 용돈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친정에 드리는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돈이라니요. 적어도 저희 엄마는 애는 봐주시거든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화를 내시면서 우리 친정 형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네 집이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지 않았냐. 노후도 잘 돼 있고 돈도 많은데 그깟 30만 원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막말로 사돈들도 그렇다. 이제 사위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꼭 그 돈을 받으셔야 했냐라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이 형편이 넉넉하신 건 맞지만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따졌네요. 거기다 지금까지 어머님이 우리 아들 아기 때부터 몇 번이나 봐주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거리가 먼 것도 먼 거지만 애초에 손자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딸내미 일하러 나간다고 매일같이 손주 봐주신 친정엄마에게 그깟 몇십만 원 드린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 배를 더 드려도 제 성에는 안 찬다고도 말했네요. 그러는 어머님은 저희한테 뭐라도 해주신 게 있냐? 막말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달 훨씬 더 많은 용돈을 받으신 건 왜 모른 척 하시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식 며느리 돌이니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매달 용돈 드린 건데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남편 외벌이라 힘들리 양가 용돈 그냥 다 끊겠다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지고 보면 애도 봐주시고 저 결혼할 때 집도 해주신 저희 친정부모님도 아무 말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그동안 늘 덕만 보신 어머님이 이제 와서 외벌이 탓하시며 친정에 돈 주지 말라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똑 부러지게 마무리를 지었네요. 시어머니는 그냥 아무 말씀도 없더라고요. 저도 이때까지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들어보면 오형제 중에 장남내도 아닌 저희가 생활비며 용돈을 제일 많이 챙겨드린 것 같더라고요. 장남인 아주버님은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보이시던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장남한테 더 꼼짝을 못 하십니다. 저희 남편한테는 편하게 막 하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에게 잘해주면 더 만만하게 볼 뿐이죠. 딱 저희 시어머니가 그랬네요. 저희가 제일 용돈을 많이 챙겨드린 단 하나의 이유는 저희만 집대 출금이 없으니까 였습니다. 여기서도 또 저희 친정에서 해준 집 이야기가 나오네요. 결국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니까 그만큼 더 효도하자 라는 착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용돈을 드린 거였는데 시어머니의 본심을 알게 되니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네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 전부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미안하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드리고 대판 싸운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시댁 용돈은 이제 드리지 말자고 그냥 자기 부모님께 용돈 주던 것까지 저희 친정에 용돈 드리자고 하네요. 사실 자기가 저희 부모님 볼 면목이 늘 없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알면서도 제가 늘 시댁 챙겨주는 모습에 고마웠다며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남편의 모습에 어머니 때문에 상했던 속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집해왔다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유세를 떨거나 남편을 무시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남편이 없는 형편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결혼할 때 풍족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당연히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시댁에 용돈을 드리면서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고요. 하지만 호의는 베푸는 사람 마음보다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착한 며느리 탈출하려고요.
그 돈과 시간으로 우리 아들과 남편, 그리고 친정 부모님을 더 챙기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